자, 지금부터 우리 통합과학 4-2 지구온난화와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제목이 4-2 지구온난화와 지구환경의 변화죠. 자,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고 온실기체 중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기는 CO2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죠. 그지? 자, 특히 우리나라는 이 지구온난화, 즉 온난화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니까 우리 공부할 거고요. 특별히 이게 4-2가 의외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일 먼저 1번이 뭐예요? 기후변화죠? 자, 기후변화 나오면서 뭐 나옵니까? 일기와 기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써놨듯이 일기라는 건 뭡니까? 짧은 기간의 날씨를 뭐라 그런다? 일기라고 해요. 즉 어제 비 왔다. 뭐 해볼까요? 어제 비 왔다. 어제 비 왔다. 이런 어제란 짧은 기간이니까 일기죠. 내일 눈 온다. 그러면 이것도 뭐죠? 일기죠. 자, 이것에 비해서 기후라는 건 뭡니까? 기후라는 건 늘 그런 걸 뭐라 그런다? 기후라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30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타나면 기후라 그러지만 보통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뭡니까? 그냥 늘 그러면 기후입니다. 예를 보자.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이래 봐. 그러면 우리는 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기후인 거죠. 그지? 늘 여름에 우리나라는 가을마다 태풍이 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늘 가을마다 태풍이 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날씨라고 하지 않고 기후라고 하는 거죠. 즉 일기와 기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일기와 기후.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지질시대별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인데, 자, 이거는 자세히 하진 않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그지? 자, A.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구는 추운 날씨를 경험했다. 춥죠? B.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했으나 준기와 말기에 추운 시기가 있었다. 이거 좀 빙하기가 있었다는 말과 같아. 자, C.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중생대예요. 중생대가 내가 봤을 때 100% 나옵니다. 딴 건 낼 이유가 없어요. 자, 보자. 중생대는 전 기간에 대해서 뭐였다? 대체로 따뜻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제일 추웠던 게 겨우 한 16도 정도? 이 정도잖아요. 그지? 자, 여기 보이죠? 이 정도가 춥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험에 나올 때 강조하는데 중생대 땐 빙하기가 없었다. 자, 이건 지지시대에도 나오는데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 산호에 대해서 배우는데 산호를 우리가 뭐로 배우냐면 산호를 시상화석으로 배우는데 시상화석이라는 게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시상화석인데 산호는 뭡니까? 얕고 자, 얕은 거 나중에 하고 따뜻한 바다에 살았어요. 따뜻한 바다에 살았다를 강조해.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을 주면 중생대가 산호가 살기에 가장 적합했다 하고 늘 푸른 구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산호가 살기에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 그럼 중생대야. 왜? 산호라는 게 따뜻한 바다에 살기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는 추워서 아직 산호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신생대도 이렇게 추워지고 있죠. 이렇게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기가 없었던 유일한 시기가 중생대라고 강조했지. 그지? 그다음에 F.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기후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다.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자,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대표적인 예가 빙하 시추물 연구죠. 자, 계속 얘기했지만 빙하는 뭐였어요? 빙하는 바닷물이 언게 아니라 뭐다? 눈이 쌓여서 다져진 거랬지. 자, 빙하는 눈이 쌓여서 다져진 거랬죠. 그러면 눈 자체가 뭐야? 바닷물이 증발한 거죠. 그게 다시 내린 거잖아. 두 번째는 뭐죠? 눈이 내려서 쌓일 때 뭐야? 그 안에 다른 것들도 함께 갇혀서 빙하 사이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빙하를 뽑아내면, 즉 빙하 시추물을 연구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산소 동위원소에 관한 거예요. 그지? 자, 16산소보다는 뭐야? 18산소가 무겁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자, 빙하는 뭐라고요? 물이 증발해야 돼. 그지? 그런데 봐. H2 16산소인 물보다 H2 18산소의 물이 무겁죠. 그지? 자, 무겁죠. 그지? 자, 무겁다라는 건 뭡니까? 무겁다라는 말은 뭐야? 증발이 어렵죠. 자, 증발이 어렵습니다. 그지? 자, 그럼 생각해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봐. 한 90점까지는 그래도 맞을 수 있는데 95점 맞는 거 참 어렵고 99점 맞는 거 정말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H216O보다 H218O가 증발이 어려워요.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자, 만약 이 빙하에 있는 눈 속에 18산소의 비율, 여기서 비율이야, 비율. 여기 나와 있죠? 자, 18산소의 비율이 높다는 건 뭐야? 자, 다시 빙하 속이에요. 빙하 속에. 바닷물이 아니야. 빙하 속에 18산소의 비율이 높다는 말은 뭐야?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지? 온도가 높아야 뭐다? 빙하 속에 18산소가 뭐다? 많겠죠. 이해됩니까? 증발이 어렵기 때문에 얘가 증발하는 것보다 얘가 어렵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만 뭐다? 18산소의 비율이 높아질 거야. 거꾸로 말해보자. 날씨가 추웠으면 보다 18산소의 비율이 물 속에 많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기온이 낮을수록 해수의 18산소의 비율은 높아지고 대기의 수증기의 18산소의 비율이 낮아져요. 역으로 말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다? 해수의 18산소의 비율은 낮아지고, 그지? 대기, 즉 수증기의 18산소의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건 나오면 어렵습니다. 산소의 동위 원소의 비율이, 즉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란 말은 뭐다? 자, 보자. 자, 높다란 말은 뭡니까? 기온이 높다는 얘기죠. 그지? 정리될 수 있죠? 자,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돼요. 자, 나무의 나이테 연구. 나이테 알잖아. 그지? 나이테에는 뭡니까? 온도와 강수량에 의해서 색깔과 두께가 달라지니까 뭐다? 나이테를 연구하면 뭐 할 수 있다? 뭐 수증기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기온과 강수량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나머지 여러분이 지금 읽어주세요. 그죠? 자, 잘 읽고 있습니까? 잘 읽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층의 퇴적물과 화석 연구도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겠죠. 그치? 왜? 퇴적물 속에는 꽃가루 같은 경우나 미생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다? 그 꽃가루가 어떤 날씨, 어떤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의 꽃가루냐 이렇게 연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죠. 당연히. 자, 다시 지층의 퇴적물과 화석을 연구하면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배운 거랑 반대로 뭐다? 해저 퇴적물과 지층 속에 뭐가 많으면 똑같아요. 해양 생물 속에 18산소가 비율이 높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물속의 18산소의 비율이 높다는 건 증발을 덜 했다는 얘기니까 기온이 낮은 거죠. 아까랑 비교할 수 있죠? 자, 18산소의 비율이 높은 게 뭐라면 빙하면 뭐 했던 거야, 여러분 알지? 온도가 높았다는 증거고 해저 퇴적물 속에 높으면 자,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낮았단 거다. 자, 나오면 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원래 이거는 뭐 이메고 정도 자세히 나오고 다른 학교는 그냥 이름만 알면 돼요. 즉, 뭐만 알면 돼? 아, 지금 이 현상이 지구 내적 원인이냐, 아니 뭐다? 지구 외적인 거냐. 자, 지구 내적이냐, 지구 외적이냐. 그랬을 때 어떤 거야? 지구 내적은 뭐 하는 거야? 정말 지구 자체의 원인이에요. 자, 그럼 뭐야? 수륙분포의 변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알지? 육지와 해양은 뭐다? 자, 적어볼게요. 비열과 반사율이 다르니까 뭐다? 판의 운동에 의한 수륙분포의 변화는 기후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쓸 게 이거죠. 화산활동인데, 여러분 화산활동을 어떤 학생은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화산활동은 뭐다? 선생님, 지구 내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까 난방하는 것처럼 뜨거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구 내부 에너지가 튀어나오니까 난방 효과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세 발의 피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화산재가 성층권에 퍼지면, 그지?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성층권에 퍼지면 뭐 한다? 햇빛을 산란시키거나 차단해서 온도가 무조건 내려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화산활동은 온도를 낮춰요. 무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면 상태 변화. 그죠? 그럼 빙하가 나와요. 빙하. 여러분 알죠? 여러분 스키장이나 아니면 뭐 나는 안 가봤지만 그 캐나다 같은 데 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겨울에도 뭐 한다? 선글라스를 특히 반사시키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뭐지? 햇빛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뭐다? 우리는 겨울에 스키장 가도 뭡니까? 거의 스키 강사들은 뭐다? 그 반사 선글라스를 미러 선글라스를 쓰고 있잖아. 왜 그럴까요? 햇빛이 정말 빙하가 즉 눈이 하얀색이면서 투명하기 때문에 뭐다? 잘 반사하죠. 눈 많이 나빠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다? 빙하는 뭐다? 반사를 정말 많이 하죠. 반사를 많이 한다는 말은 뭐야? 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반사를 많이 하면 뭐다? 자, 반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다? 흡수를 적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산림 파괴, 그죠? 댐 건설. 댐 건설하면 물이 많잖아. 우리가 그 육지에는 물이 많지 않은데 댐 건설에 의해서 물이 많아서 또 반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식으로 반사를 변화시켜서 뭐 된다? 기후가 변하죠. 그지? 중국의 뭐 샨샤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그 주위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우는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죠. 온실 기체 농도 변화. 자, 그 다음에 B, 지구 외적인 변화가 나오는데요. 지구 외적인 변화는 원래는 천문학적인 변화라고 해서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지구 외적인 변화는 뭡니까? 그냥 태양의 뭐랑 관련돼 있다? 만유 인력과 관련돼 있으면 지구 외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이름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이름만 외우면 되는데 이따가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외워야 될 첫 번째 제목이 이거예요.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야. 자, 이거는 자세히 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 부교재에 나오는 학교만 할게요. 그냥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을 보느냐 아니면 태양의 반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다? 당연히 기후가 달라지겠죠. 그지? 우리 지구는 뭐다?
외울 필요 없지만 26,000년의 주기로 우리 팽이의 자전축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근일점에서 태양의 반대편을 향한 적도 있고 아니 뭐야 어떤 때는 원일점에서 태양의 반대편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날씨가 많이 변하겠죠. 그지? 그래서 그냥 이름만 자전축 외울 필요도 없어요.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가 나오면 이건 지구 외적인 원인이구나 정도로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글씨로 쓴 뭐야?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가끔 나와요. 혹시 지구 자전축 기울기도 뭐야? 태양의 만유인력 때문이죠. 그지?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보세요. 자,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받는 그죠? 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차이 나지 않겠죠. 그지? 자, 이렇게 자전을 해도 그지? 낮의 길이와 그지? 밤의 길이 차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뭐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뭐하면 많이 누워 있을수록 자, 햇빛 받는 건 똑같잖아. 이렇게 햇빛 받는 건 이렇게 받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가 낮이고 아까 했지만 이렇게가 밤인데, 그지? 밤인데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져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야? 북반구는 낮이 길고, 자, 낮이 길고, 아니, 낮이 짧고, 밤이 길죠. 자, 다시. 에이, 잘못 그렸네. 다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준축이 많이 길어져 있으면, 자, 아까 이제 햇빛 받는, 이게 자전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낮이 짧고, 밤이 길고. 여기는 뭐야? 역으로, 자, 보면 알겠지만, 낮이 길고, 밤이 짧죠.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뭐야? 밤낮의 길이 차이 나고 뭐다? 위도별 햇빛의 고도가 많이 변하겠죠? 햇빛의 고도가 많이 변화되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아요.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가 커질수록 뭐한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즉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심해진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야.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0률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자, 우리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도는 게 아니죠. 원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 뭐다? 자, 다시 그려볼게. 어떻게 돈다? 타원궤도인데, 타원궤도가 되는데, 이 타원이라는 건 중심축이 두 개잖아. 그지? 중심축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뭐야? 이걸 이심률이 크다라고 하죠. 즉 타원 궤도는 중심이 두 개인데 중심이 이렇게 차이가 크면 이심률이 크다 그러고 타원 궤도인데 중심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 이렇게 되면 거의 원궤도죠. 그지? 근데 지구가 지금은 거의 뭐야? 원궤도에 가깝게 돌고 있어. 지금 막 이심률이 작으면 거의 뭐야? 원궤도야. 근데 이심률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의 중심과 뭐야 다른 비어있는 중심의 차이가 엄청 크니까 뭐가 된다? 그럼 뭐야 태양으로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 뭐야 차이가 엄청나죠. 즉 난로가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기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아까처럼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 북반구에서는 겨울에 더 추워지고 여름에 더 따뜻해진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요거만 하나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태껏 몇백 개 학교 중에서 나오면 요게 나왔으니까 자전축 기울기 변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양 활동 변화도 그죠? 굉장히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줬겠죠. 어떻게 흑점이 많이 발달할 때가 의외로 태양 활동이 더 활발한 때였다. 뭐 시험에서 흑점이 활발할 때는 뭐다?
흑점이 까마니까 태양이 활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태양이 활발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지구 내적인 원인에는 수륙분포의 변화, 화산활동, 지표면 상태의 변화, 온실기체의 변화, 그지? 자, 지구 외적인 변화에는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뭐지?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 그 다음에 뭐였어? 태양 활동의 변화, 즉 흑점 등의 차이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기후변화는 역시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일정하지는 않았다. 정도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슬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지구온난화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구온난화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구온난화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일반적인 학생들이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명하는 건 그냥 시험에 나올 거 정도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이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온실 효과는 뭐야? 일단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러면 몇 명 학생들은 온실 효과가 나빠요 그러는데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왜 그렇죠? 온실 효과가 없으면요. 지구는 평균 온도가 몇 도야? 영하 18도였을 거예요. 예상 정도가. 자, 지구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면요. 이 지구에 생물이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야? 플러스 15도예요. 평균 온도가. 딱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가 같단 말이에요. 위도상으로 우리나라가 딱 에너지 딱 균형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5도란 말이야. 그럼 몇 도가 올라갔습니까? 약 33도씨가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 옆에 있는 달과 비교해 보자. 지구 옆에 있는 달의 온도가 영하 18도예요. 왜? 거기는 온실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지구는 15도예요. 그럼 뭐야? 이 33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온실 효과 때문에 뭐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온실 효과를 뭐라 그래? 옷 효과, 이불 효과라 그래. 즉 온실에 있는 유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춥잖아. 추울 때 뭐야? 이렇게 옷만 입고 있어도 뭡니까? 옷만 입어도 파카를 입어도 따뜻하잖아. 근데 뭡니까? 아니면 그 썰렁할 때 뭐야?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면 따뜻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이불이나 옷이 열을 냅니까? 열을 내는 게 아니죠. 온실 효과라는 게 열을 품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다? 열을 저장해 주는 거죠. 즉 온실 효과는 열을 품어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뭐야? 저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다? 온실 효과는 좋다. 그러면 온난화는 뭐냐? 온난화는 뭐야? 약간 공해 개념으로서 뭐죠? 지구가 지금 인간이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태워서 화석 연료 너무 태우면 우리 저번에 배웠지? 화석 연료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잖아. 그지? 물이 생기잖아. 그때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해졌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도 생각보다 과해졌기 때문에 뭐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변화가 온 거죠. 그 변화가 인간이 싫다. 이런 개념이 온난화죠. 그래서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구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CO2에 집중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또 나도 우리 교재 안 넣어놨었는데 뭡니까? 수증기도 굉장히 훌륭한 온실기초인데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잘 집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자, 우리 자, 숨 한번 쉬고 이제 온실효과를 자세히 해봅시다. 자, 이거 좀 조금 키울게요. 자,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지우고 해볼게요. 자, 온실효과는 방금 내가 뭐랬어? 좋다 그랬죠? 온실효과가 없으면 뭐다? 지구의 온도가 너무 춥다 그랬지. 우리가 지금 딱, 우리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10월 25일인데 쌀쌀하잖아. 이때 우리가 이불만 덮고 자거나 아니 뭐야?
좀 따뜻한 옷을 입으면 뭡니까? 견딜만 하잖아요. 열을 내지 않아도 품어주니까, 그지? 자, 온실기 효과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야? 들어오는, 그죠? 에너지입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흡수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하잖아? 근데 주로 가시광선이 많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이기 때문에, 자, 6000K 정도 되기 때문에 뭐다? 가시광선이 주된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뭡니까? 온도가 낮잖아. 약 뭐 300K 정도로 본다면, 약 300K로 본다면 뭐다? 지구는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죠. 그러니까 뭐야? 계속 온도 올라가지 않고 평균 온도가 유지되는 거잖아. 그지? 자,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온실기체는 뭐다?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뭐 한다? 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자, 흡수하는 거예요. 자, 이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 흡수하면 적외선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이 과정을 좀 이해해야 돼. 적외선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봅시다. 주변보다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 에너지라는 건 반드시 뭡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 이동은 뭐에 비례하면 온도 차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위로 열을 내게 돼 있어요. 다시 적외선 지나가는 가시광선 통과시키고 나가는 적외선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돼? 온실기체는 다시 온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열을 내뿜게 돼 있죠. 근데 그 내뿜을 때 뭐다? 지구로, 자, 우주로도 내보내지만 지구로도 내보내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그걸 뭐라 그래? 지표면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재방출이라고 해요. 그럼 뭡니까? 지표 입장에서는, 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자, 대기가 없는 경우는 백이 들어오고 백이 나가요. 그지? 그런데, 자, 요 대기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백은 똑같은데 나가는 걸 대기가 흡수했다가 사방으로 내뿜는데 얘기했죠. 내뿜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지표면으로 내뿜는 걸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해요. 그럼 아까 보세요. 아까는 지표 입장에서는 100을 받았는데 100을 받았는데 그지? 이제는 100 더하기 50이 되죠. 그러면 온도가 이때보다 높아져요. 그지?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계속 온도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온도 차이에 비례해서 뭐다? 열은 빠져나가니까. 자, 여러분이 뭐 열대지방에서 수영하면 수온이 높으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막 빠져나가는 걸 못 느끼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수영해 보세요. 막 차가운 그 해수에서 수영하면 열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보세요. 여기 150에서 또 이제 이때 대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나가겠지만 어쨌든 온실효과가 심해져서 드디어 이렇게 되는 이건 가상이에요. 실제 값이 아닙니다. 이걸 배우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에서는 내가 봤을 때 가르치는 학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는 거야. 이거 가끔 가르치는 학교 뭐 임해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뭐 대진고 조금, 낙생고 조금 가르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가르치는 건데 뭡니까? 어쨌든 열을 품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 내부가 온도가 높아져요. 즉 아까 지금 33도가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33도 높아지면 다시 얘도 열을 이렇게 내뿜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뭐가 된다? 이제 여기에 도달했어요. 우리 지구는. 결과적으로 뭐야?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은 똑같아요.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은 똑같다는 걸 명심해 줘야 돼.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해서 뭐다 계속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온실효과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도 차이가 심해졌기 때문에 보다 역시 지구도 열을 내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따뜻해졌다는 거지.
어쨌든 지금도 뭐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같다. 다시 얘기해 볼게. 대기가 없어도 뭐다? 들어오는 거 100이면 나가는 게 100이듯이 지금도 뭐야? 따뜻해졌을 뿐이지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알겠죠? 이따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집에 있는데 겨울에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인데 뭐 우리가 한동안 여행 갔다 와서 보일러를 껐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 집이죠. 집 안의 온도도 영하 10도예요. 그지? 그럼 뭡니까? 에너지 이동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와서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했어? 자, 보일러를 킵시다. 보일러를 켜서 영하 10도였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0도가 되고 10도가 되고 20도가 됐어요. 근데 보일러를 중으로 켰다고 해보세요. 중으로. 그러면 20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됐지 아까? 집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깥의 온도와 차이가 심할수록 열이 빨리 빠져나간다 그랬지? 그래서 뭐야? 언젠가는 뭐가 될까요? 이 중으로 계속 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도에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불을 안 떼는 겁니까? 불을 안 떼는 게 아니죠. 단지 뭐지? 이제 내뿜는 열과 도망가는 열이 같으니까. 이 둘이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야? 동적 평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지구학에서는 복사 평이라고 그러죠.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야?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열을 안 내는 겁니까? 보일러 끄면 금방 추워지겠죠. 근데 만약 보일러를 상으로 켜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30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지? 30도가 되면 드디어 뭐야? 내는 것도 아까 4개라고 하면 이제는 시간 지나면 나가는 것도 4개가 돼요. 왜? 아까보다는 30도와 영하 10도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니까 더 빨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이 30도를 유지하면서 보일러를 열심히 떼도 그 30도를 유지하겠죠. 즉 여러분이 온실효과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온실효과는 뭐다? 그렇다고 해서 뭐다? 들어오는 게 100이고 내보내는 걸 조금 내보낸다. 들어오는 게 100인데 나가는 게 80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많이 적게 키면 적게 나가고 많이 키면 많이 나가서 어쨌든 들어오는 건 100, 나가는 건 100이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실 기체를 봅시다. 옷 효과, 이불 효과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 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을 통과시키고 적외선 흡수해서 지표물 재복사한다 그랬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해서 수증기도 훌륭한 온실기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자, 다시 해보죠. 화석 연료로 너무 많이 인간이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많이 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우리 이거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배운다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학교에서. 교토의정서 정도는 들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온실기체 배웠지만 지구온난화라는 건 뭐다?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말하면 인간이 없었을 때의 온실효과보다 인간이 갑자기 급격하게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뭐 된다? CO2의 농도가 증가해서 된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걸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온난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온난화가 화석연료 때문에 예상보다 더 뜨거워졌다. 근데 더 뜨거워지니까 뭐다?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적응한 지구 환경에 대해서 뭐다?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있는데 자, 수증기도 훌륭한 온실기체인데 왜 우리 수증기를 신경을 안 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수증기는 워낙 지구의 바다의 면적이 70%이기 때문에 CO2와 달리, 그지? CO2와 달리 수증기는 뭐다? 인간이 영향을 거의 못 주는 거죠. 왜? 바다에서 워낙 증발을 많이 하니까 인간이 뭐 그 CO2가 별로 없는 이 지구 공기에 화석연료로 CO2를 많이 떼는 거랑 다르게 워낙 수증기는 바다에서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인간이 수증기를 이제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증기가 온실기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온실기체가 수증기입니다. 단지 공해 개념으로 봤을 때 CO2는 약간 공해 개념으로 다루고 수증기는 뭐야? 공해 개념으로 안 다룰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다에서 워낙 물이 많이 증발하니까 자, 영양은 그냥 다 안 좋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보면 알겠잖아. 뭐, 이렇게 상승, 그지?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인간이 대부분 해안 저지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야? 조금만 침수돼도 뭐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강 도시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서울도 지대가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 그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강만 범람해도 뭡니까? 그 서울 근처 막 장난 아니고 올 여름에 뭐야? 반포나 이런 쪽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생태계 혼란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그죠? 자, 여기 나왔지만 해수면 상승하죠. 이 정도만 들어두자. 자, 일단은 꼭 기억할 게 뭐다? 해수면 상승은 기억해야 돼.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수온을 상승하면 용존 산소량이 감소해요. 자, 보자. 우리 용존이라는 게 우리말로 뭡니까? 영어로 dissolved. 우리말로 뭐지? 녹아있는, 녹아있는 O2인데, 자, 우리 기체는 뭡니까? 용해도가, 용해도가 수온에 뭐하죠? 반비례하죠. 뭐 좀 표현이 완벽하진 않죠.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수온이 뭐야? 높아지면 O2가 적어져요. 즉 용존산소량이 감소하면 물고기나 해양생물이 뭐지? 물고기 같은 해양생물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산소가 잘 녹지 않으니까. 그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면 돼요. 이상기후, 뭐 증발량, 강수량 변화, 사막화, 이따 배우기 좀 사막화, 폭우, 폭설. 올 여름에 뭡니까? 기억나? 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잘 못 봤겠지만 중국은 완전히 뭐야 홍수가 난리 났었고요. 유럽이랑 미국은 뭐야 가뭄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뭐 했대? 그 인조잔디 업체가 흥행했대. 왜? 워낙 비가 적게 오니까 잔디에게 물도 못 주겠어요. 물 주면 법으로 뭐야 벌금 냈어요. 그러니까 뭐야 천연잔디를 못하고 뭐야 인조잔디를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우리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할 때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 꼭 좀 읽어주세요. 알겠지? 여기 나와있지만 뭐 지구 온난화는 뭐하다 수증기량 증가시키고 왜 증발량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기억해줘. 자,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 수증기량 증가하고 또 뭐지? 용해열 감소, 뭐 화석연료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빙하는 그지? 반사율 감소시키고 해수면 상승시키고 해안 지역 침수하고 이런 거 점점점 다 꼼꼼히 좀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울 게 자, 대책이 있고 뭐 그러는데 대책은 뭐야? 화석연료 안 떼는 거죠, 뭐. 그지? 그래서 교토의존서 같은 거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요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100점 맞으려면 이런 걸 맞아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를 좀 봅시다. 요 그래프에서 뭡니까?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는데, 여름에는 뭡니까? 광합성 때문에 CO2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작용해요. 그지? 겨울에는 뭐죠?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니까 이산화탄 농도가 증가할 효과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올 수 있는데 참 보세요. 여기 이렇게 CO2가
CO2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시기가 뭡니까? 겨울이죠. 줄어드는 요 시기가 뭐야? 여름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확인할 수 있지? 아, 1년마다 CO2가 높아지는 때가 있고 낮아지는 때가 있는데 높아지는 때가 겨울이다. 왜? 광합성 못하고 화석열을 많이 태우니까, 그지? 거꾸로만 여름에는 뭐다? CO2가 줄어들죠, 그지? 자, CO2 그래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북반구와 남반구의 뭐야? 이 편차가 큽니다. 북반구가 뭐죠? CO2 변화율이 커요. 남반구가 뭘까요? CO2의 변화율이 적습니다. 근데 좀 잘 보세요. 그림 그린 거 봐. 뭔가 다르죠? 자, 일단은 왜 북반구의 이 변화가 클까요? 북반구에 뭐야? 자, 선진국이 많아요. 보세요. 유럽, 북미, 중국, 그다음에 뭐야? 러시아, 또 이제 뭐야?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이런 것들이 많잖아. 인구가 훨씬 많죠. 자, 남반구에 누가 삽니까? 남반구에 누가 얼마 있어요? 남반구에는 남미, 아프리카 정도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호주인데 호주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지?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적거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다? 선진국이 많은 북반구가 뭐다? CO2가 훨씬 많이 배출되죠, 그지? 그리고 육지 면적도 훨씬 넓어요, 북반구가. 그래서 북반구의 변화가 커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 이게 갑자기 나오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북반구가 변화가 크고 남반구가 변화가 작다. 자,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엇갈리게 그려요. 여러분 보면 엇갈려 있어요. 즉, 세 번째 뭐냐면 7, 8월에 CO2가 많으면 북반구야. 아, 소리, 미안. 7, 8월에 CO2가 적으면 북반구야. 자, CO2가 7, 8월에 CO2가 적으면 북반구야. 왜? 북반구는 7, 8월이 여름이니까요. 여름이 7, 8월이면 여름에 CO2가 작으면 어디야? 북반구야. 맞죠? 그런데 이건 대진구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CO2가 자 7, 8월에 7, 8월에 CO2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남반구야. 왜? 우리나라의 여름에 북반구의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뭐야? 7, 8월이 여름일 때 남반구는 7, 8월이 겨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반구와 북반구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해 줘야 돼. 첫 번째 뭐다? CO2가 겨울에 많고 여름에 적다. 두 번째,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뭐다? CO2의 변화율이 크다. 왜? 육지 면적도 크지만 선진국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다? 7, 8월이 뭐다? 여름인데. 근데 우리나라만 여름이잖아. 그지? 7, 8월에 7, 8월이 여름인, 즉 CO2가 적은 게 북반구고 7, 8월이 겨울인, 즉 CO2가 많은 게 바로 뭐다? 남반구다. 자, 이건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정말 한 두 번 정도 분당해서 나오는데 10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기후 변화인데 자, 그냥 이건 여러분이 읽고 그냥 자, 우리가 이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지구학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온실효과가 좋다, 나쁘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지구학자는 뭡니까? 지구온난화가 좋은 거다. 인간에게만 좀 안 좋지. 지구 자연으로 봐서는 뭐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식물 살기 좋잖아. CO2 많아. 자, CO2 많아. 온도 높아. 수증기 많아. 비 많이 와. 식물에겐 좋은 거거든. 그러나 시험을 위해서는 무조건 뭐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우리나라는 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자, 딴 거 말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다? 크게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하고 있고요.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하고 있고, 자, 겨울이 점점 짧아진다 이렇게 교재에 나올 거예요. 실제 우리 겨울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거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겨울은 짧아진다고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적으로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뭐야, 봄 개화, 즉 벚꽃과 개나리가 좀 빨리 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아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름은 길어지고, 자,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어쨌든 통합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구 온난화 영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받는다. 왜? 워낙 인구 밀도가 크니까. 자, 인구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 4-2의 절반 수업을 마쳤어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제 2교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교시 때 봐요.